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전기단원 오매 법칙 했었죠. 이 단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I는 R분의 V였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프도 표현해보고 여기 I는 R분의 V에서 V는 IR 뭐 이런 것도 썼었고 R은 I의 분의 V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고 여기서 전체 저항 R을 구해가지고 또 대입하는 걸 해본다 했는데 그 전체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이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배울 겁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68페이지요. 페이지 68페이지. 제목이 03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이네요.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업하고 이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뭘 탐구해 볼 거냐 하면 일단 저항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그 어떤 과정을 이해하기 좋겠죠. 그래서 저항 의미 탐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제 두 개를 알아보는 건데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보면 구조적으로 머리에 정리도 잘 되고 이해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탐구할 거는 첫 번째 전기저항의 의미를 탐구해 보자. 전기저항의 의미를 탐구하자. 두 번째 핵심적인 거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비교해보자. 좀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시간 하니까 일단 저항의 의미 방해하는 거라 했죠.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럼 전기저항 저항은 어떤 의미인가?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정도죠. 방해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게 또 전기저항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흘러가는 걸 물에 비유했듯이 이것도 조금 비유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디에 비유할 거냐 하면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에 비유하느냐.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안 꺼지지. 자, 이렇게. 이거 뭐 같습니까? 뭐 같죠? 앞으로 그림 그릴 일 있으면 대부분 다 입체로 그립니다. 이해력도 높을 분들은 이제 사고력이나 공간 지각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 줄이 자 뭐냐면 이거 뭐 같아요? 빗면입니다. 빗면 너무 경사가 좀 급한데 일단 빗면에 빗면을 아이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네요. 빗면인데요. 빗면에 이제 뭘 박아 놓을까요? 자, 못을 군데군데 받았다 합시다. 못을 받고요. 못을 박았다. 예,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쇠구슬을 놓을 거예요. 그럼 쇠구슬이 굴러가다가 못이 없으면 그냥 잘 굴러갈 건데 못이 있으니까 부딪히겠죠. 방해를 받을 거예요.
이거를 전기저항이라고 보면 돼요. 원자가 있는데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부딪히면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쇠구슬이 흘러가면서 못에 부딪히면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자유전자도 흘러가면서 원자와 부딪히면서 방해를 받는다. 그 방해를 받는 정도를 갖다가 전기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비유한 걸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못이고요. 못은 뭘 비유한다? 원자. 그리고 여기 굴러가는 뭐예요? 쇠구슬이죠. 쇠구슬은 움직이는 뭐에? 자유전자에 비유하면 전기저항은 쇠구슬이 빗면을 흐르는데 못에 부딪히듯이 자유전자가 원자에 부딪히는 것을 어느 정도 방해받는 것을 전기저항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원인도 적을 수 있겠네요. 1번 원인, 이제 작은 것들. 1번 전기저항의 원인은 뭘까요? 그대로죠. 원자하고 자유전자가 뭐하기 때문이다. 충돌하기 때문이죠. 원자와 자유전자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했던 건데요. 기호는 뭐 써요? 전기저항 기호. 국제적으로 R이라고 쓰면 저항의 기호가 되죠. 그리고 단위는 옴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옴 적용하는 거 할 때 한 번 더 단위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전기저항의 기본적인 거. 물질마다 저항이 달라요. 구리하고 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전기저항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둬야죠. 물질에 따름 다르다.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 못의 배열이 달라요. 이 못의 배열. 그래서 부딪히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점을 거꾸로 3개 찍으면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자 배열이 다르죠. 원자 배열이 달라서 충돌하는 정도가 달라요. 원자와 자유전자, 전자가 충돌하는 정도가 다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이 물질마다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 건 중요한데요. 마지막 건 네 번째 거네요. 네 번째 거는 이 저항은 도선 속에서 도선으로 비례했을 때 이제 어떤 그걸로 했을 때 여러분들 뭐 턴을 지나갈 때 길이가 길면 지나가기 어렵죠. 방해를 많이 받는 거죠. 단면적이 넓으면 통이 넓으면 지나가기 쉽죠. 턴을 지나갈 때 이렇게 뭐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길수록 힘이 많이 들고 또 좁을수록 힘들어요. 맞죠? 전기 저항이 크다 그러면 길고 좁아야 되죠. 그래서 전기 저항은 길이가 길수록 힘들고 커지고 넓이가 넓어지면 단면적이 넓어지면 줄어듭니다. 방해받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전기 저항의 크기는 뭐에? 길이에 비례하고 길수록 지나가기 어렵고 터널을 단면적 넓으면 지나가기 좁죠. 그래서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기적인 거.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뭐냐면 전기저항의 의미 관련되는 거 쭉 한번 봤고요. 이제 핵심적인 거 뭡니까? 저항의 연결 방법 들어가 볼게요. 2번. 이거 전기 저항의 연결 방법.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실제로 연습을 해볼 건데 오늘 이론적인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두 개를 비교하자 했으니까 무슨 연결이 있다? 직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니까 바로 옆에다 씁시다. 두 번째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회로에서 전기 기호를 나타낼 때 저항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저항은 지그지그 하면 저항입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연결한다 했으니까 두 개를 연결해 볼까요?
세 개를 해도 거기 갔다가 보면 돼요. 전기저항 두 개를 연결했고요. 또 이제 병렬, 이건 일렬로 간다. 직렬, 물 흘러가는 거, 하나로 흘러가는 거 직렬 연결이고요. 두 개로 연결하는 이 병렬 연결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와서 갈라져요. 갈라져서 이쪽으로 한 개의 저항이 연결되고 또 다른 쪽으로 또 하나가 연결돼서 두 개가 갈라져서 연결된 게 병렬 연결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고요.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시험 같은 데는 몇 옴 해가지고 숫자로 나겠지만 지금 탐구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요거를 잡아볼까요? 첫 번째 있는 거를 첫 번째 저항에서 R, 기호 R1, 두 번째 거를 R2라고 합시다. 그리고 병렬 연결도 똑같이 첫 번째 거를 R1, 두 번째 거를 R2라고 합시다. 이렇게 썼어요. 위에다 쓸 거 맞죠? R1, R2, R1, R2 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쭉 들어가 볼게요. 제일 핵심적인 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I는 R분의 V 오hm 법칙에 적용하고 싶은데 R이 두 개예요. 그걸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 R1, R2를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저항 R을 구해서 이제 거기 I는 R분의 V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저항 R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A를 할까요? 동그라미 1번도 썼으니까 A. 자,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R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저항 R은 그냥 더하면 끝납니다. 직렬 연결이면 R1 더하기 R2 해주면 돼요. 병렬 연결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병렬 연결 같으면 R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저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저항의 역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직렬 연결은 그냥 더하고 병렬 연결은 역수 해가지고 더해준다 하는 거. 이렇게 공식이라고 알아놔야 됩니다. 유도 과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일렬로 이렇게 돼 있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죠. 뭐냐 하면 물이 흘러가는데 일렬로 흘러간다. 여기 흐르는 물의 양, 여기 흘러가는 물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전류가 일정합니다. 직렬. 전류. 저번에 I라고 했죠. 기호. 모를까 봐 한 번 더 적었어요. 전류 I가 일정합니다. 전류 일정합니다. 결국 뭐냐? 여기에 색깔이 여기에 전류가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걸 I2. 병렬인 경우에도 같이 합시다.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전류가 일정하죠. 직렬 연결에서는 물을 들어가시 일정합니다. 일정할 때 그러면 전체 전류 I는 대표하는 전류 I는 I1과 I2 모두 같아요. 맞죠? 그럼 병렬 연결은 물이 100만큼 흘러가다가 위로 30이 흘러가요. 그럼 밑으로 얼마 흘러가겠어요? 70 흘러가겠죠. 두 개 보태서 같아요. 그래서 병렬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류는 부분 전류의 합이다.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여기 있는 거 I1 플러스 I2다. 요거 두 개의 전류를 보태주면 전체 전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병렬로 연결되면 이 전이차라는 개념 안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맞죠? 그 전이차에서 전압, 밀어주는 능력, 힘, 그 전압이 생기는데요. 그 전압 여기서 걸리는 거랑 여기서 걸리는 거랑 같아요. 여기 높이가 같아서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여기 걸리는 거랑 여기서 여기 걸리는 거랑 전체가 걸리는 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익혀두면 되는데 C 여기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아까 전압 뭐였죠? 저번에 전압 V였죠. 전압 V가 일정합니다. 전압 V가 일정해요. 무슨 말이냐? 전체 전압 V나 여기에 흘러가는 전압 V1, 여기 R2에 흘러가는 전압 V2 모두 같아요. V1, V2 모두 같다.
그러면 여기 어디죠?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전압 V는 요거랑 반대로 되죠. 맞죠? V는 여기 흘러가는 전압 V1, 여기 흘러가는 전압 V2 두 개 보태면 됩니다. V1 더하기 V2. 자,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겠죠? 직렬 연결이면은 저항을 더해주면 된다. 병렬 연결이면은 저항의 역수를 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R을 구해야 돼요. 중요한 거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어요. 만약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D. 만약에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저항 숫자가 많아져요.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저항수가 많아졌다. 저항수가 많아졌다. 저항수가 많아졌다. 저항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길어진 거죠. 이게 막 연결되는 거니까, 맞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연결되는 거니까 저항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항의 길이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길이가 커지면 아까 얘기했죠. 길이에 비례하고, 맞죠? 길이에 비례하고 뭐가 증가합니까? 전체 저항이 R이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죠. 비례하니까. 그러면 I는 R분의 V. 옴의 법칙에서 I는 전체 전류 I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직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줄어드네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D. 병렬일 때 똑같이 저항수가 많아진다. 두 개가 아니라 막 몇 개가 연결된다. 저항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옆으로 많아진 거죠.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항의 도선의 단면적이 커진 거죠. 단면적이 커졌다. 단면적에 반비례하네요. 맞죠? 그러면 전체 저항 R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I는 R분의 V, 옴의 법칙에서 R, 분모가 줄어들었죠. 당연히 I 전류값은 증가하게 되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 숫자가 많아지면 전류값은 줄어든다. 직렬 연결일 때.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 숫자가 많아지면 전류는 많아진다. 저항이 많아지면 무조건 전류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닙니다. 병렬일 때는 오히려 전류가 증가합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쭉 찾아봐도 되고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렬로 연결된 거, 퓨즈. 그렇죠? 퓨즈 뭐냐면 가정에 이렇게 뭐 두꺼비집이라고 했네 옛날에. 아니면 어떤 전기 제품 같은 데 들어있는데요. 이 화재 같은 게 날라 그러면 집에 전기를 끊어줘야 돼요. 이게 끊기면 모두 다 끊기죠. 그래서 하나가 끊기면 전체 전류가 차단돼요. 저항 한 개 끊기면 이 퓨즈죠. 아니면 화재 같은 거 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끊기면 불이 나가지고 위험 인자가 있으면 끊겨야지 이제 모두 다 감지되니까 화재 감지 장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쓰는 전구 있죠? 장식용 전구.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끊어버리게 되면 다 끊어집니다. 장식용 전구 같은 거.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가 끊기면 하나의 정이 끊기면 한 줄로 쭉 되어 있으니까 이게 뚝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전체 전류가 끊긴다. 이런 경우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사용해서 연결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멀티탭. 맞죠? 여러 개 켜져 있어도 꼽은 것만 작용하죠. 맞죠? 꺼져 있어도 나머지는 됩니다. 또 가정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TV, 형광등 켜놨는데 컴퓨터 껴져 있다고 다 꺼지지는 않죠. 병렬로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 배선.
가로등 하나 꺼졌는데 다 끄지면 안 되겠죠. 하나가 끊겨도 전류는 계속 흐릅니다. 하나의 저항이 하나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가 끊겨도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경우에 병렬로 연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요거 좀 내용 많은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저항의 의미. 쇠구슬이 흘러가서 못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처럼 이 자유전자가 원자에 부딪히면서 발생하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은 감소한다. 연결하는 방식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 꼭 그림으로 확인해 두시고 맞죠? 구하는 공식 알아야죠. 전체 저항 직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병렬인데는 저항의 역수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R만 빼주면 됩니다. 해볼 겁니다. 중요한 거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 이거 알아야 문제를 풀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하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두고 나머지 부분도 알아두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이 전기 저항을 연결해가지고 회로도에서 이제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